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에서의 피부 경피 흡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또 우리가 배웠던 피부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 조직에 따라서 각질층, 진피층에 따라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이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화장품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각질층에서 피부는 각질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표피 안에서도 각질층이 피부 화장품의 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배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각질층은 피부를 통한 수분 또는 피부를 통해서 전해질 손실 억제, 피부 내의 영양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보호를 해주는 가장 외부 장벽이에요. 장벽의 첫 번째. 그러면 각질층에 구성하는 성분은 크게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 조직이 단백질 구성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케라틴, 또한 이 세포 간지질, 천연 보습인자, 크게 케라틴, 세포 간지질, 천연 보습인자, 이러한 구성 성분의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시험 문제 각질층을 구성하는 성분을 쓰시오 했습니다. 케라틴, 세포 간지질, 천연 보습인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화장품 관점으로 또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구성 성분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의 퍼센티지가 지속이 된다면 이 피부의 각질층은 요 역할, 수분, 유해 성분, 유효 성분 이런 것들의 억제를 방어해주거나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주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의 구성이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일부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곧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피부 장벽, 피부 내로 흡수를 시켜주는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신체의 대사를 도와주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공급을 해주거나 그게 화장품인 거예요. 케라틴, 단백질은 스스로 우리가 외부로 흡수를 시켜주거나 보호를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조직, 세포들의 영향으로 인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역할, 곧 무엇이냐면 영양, 먹는 걸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잤싸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인체 내에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해줘요. 거기에 피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화장품에서 우리는 세포 간지질이라고 하는 세포간지질이라는 것은 세포 사이 간이죠. 세포들이 있다면 하나하나를 붙여주는 이런 지질 역할. 몸에서 피지라고 하는 모공에서 나오는 땀이나 피지들이 이 세포 사이를 잘 붙여주는 역할도 우리가 피지막이라고 하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부족해지는 게 원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이나 유전이나 영양이나 우리 신체 내 대사나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부족할 때 화장품으로서 이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일부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세라마이드. 그래서 세라마이드 구조, 벽돌을 붙여준다. 시멘트로 붙여준다. 이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포함하고 콜레스테롤, 지질의 성분이죠. 지질 성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세포들을 붙여주는 지질이 부족해. 그러면 벽돌이 곧 뭐야? 각질이잖아요. 각질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외부로서 보호도 안 되고 수분도 부족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 몸이 건조해지고 간지럽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에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 세포 사이에 붙여주는 지질 성분들을 잘 공급해주면 우리 아토피성 피부, 건조성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질 성분이에요. 수용성 성분이 아니라 그랬죠. 지질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된 화장품을 제형을 만들면 건조 피부라든가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천연 보습인자 자체적으로 우리 내추럴 모이스처 팩토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요게 천연 보습인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에요. 이제 무기염,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이죠. 피롤리돈, 카르복실산, 젖산, 염, 락타이즈, 젖산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스스로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부족할 시에는 이제 단백질 섭취라든가 아니면 이 무기염 섭취라든가 외부적인 공급을 일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피부 각질층의 보습을 영향을 받는 거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일단 알아봤고요. 그리고 표피층에서 또 피지막이라고 하는 표피층에서는 각질 사이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피지막이라고 하는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 어디서 나온다? 피지선. 피지선의 어느 주머니? 그 피지 주머니에서 이 피지가 하루에도 1g에서 2g 정도 공급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지금에도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공급되고 있는 이 피지들이 이 막에서 이 표피막에서 적절하게 도포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부 한번 거울을 보시거나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거울 자주 보잖아요. 그 만져봤을 때 피지가 골고루 아니면 적당하게 분비가 되어 있느냐, 너무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내가 손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어떻게 해줘요? 얼른 이 피지 성분을 세라마이드 구성 성분인 크림 제형을 도포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겨울철, 지금처럼 환절기, 수분이나 유분이나 피지막이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욱 도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피지막은 이 보이지 않는 흐르는 액상은 아니지만 pH가 어떻게 돼 있다? 약 4.5에서 6.5 사이. 약산성. 그래서 우리가 pH 테스트를 자주 화장품을 제형을 만들 때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내 표면에 얼굴 피부에는 이런 약산성의 정도가 pH가 건강한 피부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낮아지면 산성화되어 있다. 너무 높아지면 알칼리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건조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침투가 용이하거나 다양한 피부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피지막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첫 번째 피지죠. 피지와 땀이에요. 말 그대로 피지는 어디? 모공에서 나온다. 모공에서 나오는 이 지용성 성분들, 콜레스테롤, 스과렘,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산. 땀은 염화소듐, 요소, 젖산, 요산, 크레아닌 이런 구성 성분. 이걸 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대신 이제 피지막을 구성하는 것은 피지와 땀. 여기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피부 장벽, 피부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의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은 피지막, 피부 표피막에 피지막이 있다. 피지막은 기름만이 아니라 피지와 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지용성 성분과 수용성 성분이지만 이 소듐 역할, NaCl, 염화칼슘, 연마나트륨, 염화나트륨 이런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부의 염증 예방이라든가 수분 공급,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표피층에서는 크게 이런 막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피부 내로 흡수가 시켜주거나 피부 내부로서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레인막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의 막의 종류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 들을 때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막의 형태인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질층에서도 이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고 피지막이라는 것도 이 각 표피에도 막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레인막이라 그래서 레인 멤브레인 수분 저지막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수분 흡수 또 내부로부터의 수분 증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막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표피의 가립층, 투명층 요런 정도에 그래서 아주 각질층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과립층, 투명층 정도의 막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투명층의 이제 수분 공급이나
이 손바닥 발바닥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손바닥 발바닥은 오랫동안 물에 담그고 있으면 막 불잖아요. 이런 여러 겹의 층이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 또는 흡수를 막아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피부는 크게 하나 단순하게 표피층, 단순하게 진피층이 아니라 표피층 안에서도 이렇게 흡수되고 배출되고 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장벽이 있다. 피부 장벽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죠. 각질층, 두 번째 피지막, 세 번째 레인막 또는 수분 저지막.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메모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부의 흡수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피부 장벽의 종류는 첫 번째 각질층, 두 번째 피지막, 세 번째 레인막. 거기에 이제 플러스 각질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 층에 크게 각질 표피의 가장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각질층은 이런 정도의 케라틴, 세포간지질, 천연보습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피지막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데 세포 사이에 간지질의 피지나 이런 땀들이 나와서 존재하는 막이다. 구성 성분은 피지와 땀이다. 세 번째 레인막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피부 내, 피부 바깥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조절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어디에 위치한다? 과립층과 투명층 사이에 위치한다. 이해되셨죠? 정리되셨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봐요. 그러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막, 살아있는 세포, 기저층에서부터. 그쵸? 기저층, 유격층에서는 살아있단 말이야. 이 막은 이 세포 하나하나는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 겹의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켜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이 세포막에서 조절이 안 된다면 우리 세포 내에 무한한 물질들이 투과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하면서 세포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영양을 공급해주거나 우리 화장품의 유효성 성분들도 흡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화장품의 유효성 성분들이 최소한의 조금 더 깊게 뭐 질피층, 혈관 내로 아주 그 일부 성분들이 침투가 되지만 기저층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 내로만이라도 침투를 시켜준다면 최고의 우리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질을 만들어주는 각화 현상이라든가 세포의 재생이라든가 피부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도와주는 세포막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갈반 대표적으로 기기가 있고 그리고 리포좀이라는 리포좀 형태 화장품 광고성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리포좀 형태라는 것은 유물질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분자 크기라든가 입자량을 최소화시켜서 쪼개서 세포막으로 들어보내겠죠. 이러한 기술이에요. 입자들을 쪼개고 나노 입자 얘기하는 것처럼 리포좀 형태로 우리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 피부 장벽의 종류 중 세포막의 흡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기나 리포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에는 이 피부 내로는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막의 형태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다양한 막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피부 내로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이것들의 화장품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표피, 진피 간단히 한번 볼까요? 표피는 우리 배웠듯이 기저층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부터 각질층까지 이런 다양한 5개의 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분 함량이라는 것이 유수분 포함해서 이 피부의 촉촉함이라든가 피부의 유연성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는 여러분들이 그 얇은 이 기저층에서는 65%, 70%의 수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 있는 요 세포들이
분화하고 다시 재합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질이잖아요. 하나하나 벽돌이라고 비유하는 각질들로 됐을 때는 이걸 붙여주는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분도가 15%까지도 감소해요. 요런 정도 15%에서 25%를 유지를 해야지 여기가 촉촉함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건조하다 하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피부는 건조 피부입니다 하는 건조의 기준치는 요 각질층이 수분도가 10% 이하가 되는 수치가 나오면 이제 기기로 할 수 있고 육안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피부를 측정하는 이러한 퍼센티지가 10% 이하다 수분도가 그랬을 때는 건조 피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수분이 계속 손실돼요. 이거는 뭘 때문에? 땀이나 표피의 피지나 뭐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분도는 계속 손실을 하고 또 여기 시간당 10에서 30g 퍼 제곱미터 이 면적에 비해서 이 정도로 계속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출이 좀 더 빠르거나 이 건조한 환경이나 아니면 대사에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수분 손실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이 표피의 수분도가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내 몸을 조절하거나 또는 화장품으로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피부 표피층에서의 수분 정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피의 수분은 무엇이 기준을 좌우하나요? 진피의 구성 첫 번째, 우리가 진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진피의 구성은 콜라겐, 엘라스틴. 그쵸? 콜라겐은 뭐다? 기둥. 엘라스틴은 이 탄력을 주는 이 스프링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 그러면 기둥과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채워주는 것은 뭘로 채워준다? 기질이 채워준다. 그러면 이 기질이 얼마만큼 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탄성이라든가 다시 되돌아오는 힘이나 우리 피부가 촉촉하다는 것은 진짜 진피의 구성일이 얼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가 따라서 피부가 촉촉하고 탄성이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지금 이 표면적으로 탄성이 있거나 보기에 윤택하다는 것은 표면에 이런 피지 성분이나 기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촉촉함이나 이런 걸로만 보여질 수 있지만 진짜 피부가 탄력 있고 탱탱해 보인다 하는 것은 진피층이 얼마만큼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다. 화장품으로서 진피층의 최대한 흡수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경피 흡수를 도와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피 흡수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준다면 피부가 탄성이 있으면서 윤택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러면 진피층에서 보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질이다. 기질은 우리가 하나의 성분이 아니죠. 무코다당류라는 끈적끈적한 형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히아루론산, 콘드로이친 황산, 헤파린 황산 이런 성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다시 기억날 거예요. 지난 학기에 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피층 안에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을 보충해주죠. 요즘에는 화장품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진피층, 콜라겐, 엘라스틴 층 내로 들어가는 정도는 아주 미약해요. 히아루론산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분자가 자기 몸에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들이 많은 히아루론산이 많을수록 나는 수분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러한 수분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보통의 물,
프리워터라고 하는 그 물성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결합력이 있는 수분도예요. 그래서 끈적한 요 무코 다당류라는 것이 그 역할, 끈적끈적한 다당류의 형태가 이 진피층의 수분 성분들이다. 이해되셨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의 표피층, 진피층에서 수분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러한 정도의 퍼센티지가 있고 표피의 수분도를 잃거나 유지시켜주는 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피에는 뭐다? 피부의 수분 함량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각질층이 중요하다. 각질층의 수분도가 15%에서 20%를 유지를 시켜주는 정도가 정상적인 피부의 보습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피층의 수분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피층의 수분도를 또 기억하십시오.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기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각각의 표피층과 진피층의 수분도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하고 다시 3교시에 이뤄지겠습니다.